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만약 이 발표를 들으시는 와중에 문의사항이 생기시면은 우측 하단의 표기에든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가능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의 제목은 전문 지식을 소재로 하는 게임 개발 사례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전문 지식을 소재로 하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목차는 실제 논문의 서술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며, 이 7개의 목차는 공통적으로 전문 지식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일단 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올해 초부터 전문식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논문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게임 개발 사례를 참고하고 싶은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전문 지식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한 그 과정을 기술한 논문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게임 개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지식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접하고 개발을 진행하시는 개발자분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선 전문 지식을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선정하는 이유는 컨셉 기획을 작성하기 위함이고, 컨셉 기획이란 게임의 개발 방향성을 정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획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문 지식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컨셉 기획은 원래 대체로 간편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 지식을 소재로 할 경우 간편하게 표시를 하면은 전문 지식을 둘러싼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게임에 녹여내야 할지 선택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발생 이유는 전문 지식의 분량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대처 방안은 컨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원래 컨셉은 와인이었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바꿔서 플레이어는 소믈리에가 되어 와이너리를 운영하며 양조장을 관리한다 라는 식으로 컨셉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후로 이제 습득한 전문 지식을 쳐내고 관리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화되었죠. 이렇게 전문 지식을 선정을 했으면 타겟층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서 저희 팀원이 타겟층 페르소나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저희 팀원들이 이 전문 지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섭외하는 걸로, 전문가를 섭외할 경우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단축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저희 게임의 방향성을 피드백해주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직접 게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을 선정했으면 이제 습득을 해야 합니다. 습득을 할 때 어디서 습득을 해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도출한 후 전문 도서를 통해서 그 도출한 키워드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문 지식을 습득을 했을 때 그 습득한 전문 지식이 좋은 전문 지식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걸로 컨텐츠를 구현을 했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갈아 끼우는 과정이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당연히 전문가를 섭외를 하는 건데, 저희 기획자들이 설정해놓은 방향성에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전문가들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획자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하는 소모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섭외 전에는 한 6달 걸려서 했던 컨텐츠 구상이 지금은 그냥 전문가와 함께 10분 정도만 토론을 하면은 나오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습득한 전문 지식은 이제 다른 개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엑셀과 닥스 문서를 통해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개조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습득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게 저희가 습득해왔던 전문 지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로드맵을 작성하는 건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게임 개발 일정을 정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전문 지식의 경우에는 평범한 소재보다는 방향성을 잃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 지식이 분량이 방대하고 생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드맵으로 전문 지식을 관리를 하면은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와이너리 그리고 와인바 두 가지의 전문 지식 소재로 컨텐츠를 구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버전으로 나눠서 로드맵으로 쭉 정리를 해놓으면은 개발자들이 혼돈을 겪지 않습니다. 로드맵까지 작성을 했으니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면 됩니다. 기획의 경우 전문 지식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기가 쉽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알기 쉬울 때까지 전문 지식을 단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와이너리라는 메인 컨셉이 있는데, 그 전문 지식을 단계화시켜서 총 6단계, 때루와 선택, 그리고 포도 선택, 그리고 포도 생육 관리, 그리고 포도 수확 시기 선택, 그리고 와인 양조, 그리고 와인 테이스팅 이상 6단계로 구분을 지어 기획자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화를 시킨 후에 이제 각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선택의 경우에는 흑포도종, 청포도종, 거기에 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이름의 흑포도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포도의 이름, 그리고 포도가 가지는 당도, 타닌, 산도, 바디감, 그리고 아로마라는 특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와인 양조까지 이어져 가지고 와인의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전문 지식을 단계화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지를 깔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결정을 했으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할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를 선택했을 때 그 포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와인 데이터까지 이어지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 사용 방법에 해당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기획 전달력입니다. 전문 지식을 소재로 이걸 개발자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 저희가 습득했던 전문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이면은 이제 그거를 그냥 개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획 전달이 잘 됩니다. 보조 수단으로 스토리보드, 시스템 기획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 지식을 소재로 하는 게 아닌 경우라도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논문에 포함되지 않기에 만약 이 발표를 보시는 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이 논문은 전문 지식을 소재로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게임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 스스로도 이 논문을 통해 저희 활동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팀의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